사실 그 비염이라는 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 있지는 않지만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아이들이 코에 비염이 있게 되면 코로 호흡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입으로 호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코는 단순히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각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각을 정보를 통해서 대뇌의 이제 발달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요. 코로 충분한 많은 정보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대뇌를 발달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자극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학습 인지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 좀 후각이 잘 발달된 아이들에 비해서 좀 올 수가 있고요. 이제 코로만 하지 않고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아이들 입 안에 이제 점막 같은 부분들이 마르게 됩니다. 마르게 되면 건강한 점막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입 안에 염증 같은 것도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각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후각은 미각하고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서로 이제 상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각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으면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서 애가 밥을 잘 먹지 않고 뭔가를 맛있는 걸 줘도 이렇게 별 반응이 없다고 하면 이 아이가 혹시 비염이 있어서 후각에 발달이 좀 더디진 않은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오래되다 보면 아이가 이제 밥을 잘 안 먹고 영양이 부족해져서 그게 성장 쪽에도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동맥이라는 게 한의학 경락에 있는데요. 회음부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꼬리뼈, 요추, 그다음에 흉추 등 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서 목 뒤에서부터 대뇌를 지나서 코, 입술 끝에까지 오는 이런 경락이 있습니다. 몸의 정중앙을 가로질러서 척추뼈를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혈이 되는데요. 그 경혈이 있어서 잠을 자는 동안에 이 동맥 순환이 많이 이제 발달을 하고 이제 많이 순환을 하게 됩니다. 또 성장 호르몬 분비도 이 동맥 순환하고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는데 아이가 만약에 비염이 있어서 수면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이 동맥 순환에 장애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 성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이제 아이가 비염 때문에 오랫동안 좀 고생을 했다고 하면 좀 산만하고 말을 해도 잘 듣지 않고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집중력과 주의력이 결핍이 됩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아이는 머리가 멍하고 늘 졸립고 또 뭔가를 기억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얼굴 형태가 변형되는 거를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구강호흡을 하게 되다 보면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가 입을 약간 벌리고 얼굴이 약간 길어진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가 만약에 TV를 보거나 뭔가 집중을 할 때 본인도 모르게 입을 벌려서 호흡을 한다고 하면 이 구강호흡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얼굴 형태가 이제 자꾸 길어지게 되다 보면 하악에 치아들이 자라나야 될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좁아지게 되면서 그 부정교합이 생기고 턱관절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턱관절과 이제 하악과 경추 쪽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코 뒤쪽으로 가면 저평골이라는 뼈 위에 뇌하수체라는 그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이제 중요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성장 호르몬 분비라든지 또 얼굴의 발달, 비대칭, 코 부분에 있는 림프나 정맥의 순환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눈 쪽으로도 이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눈의 가려움이나 충혈, 아이가 눈을 자꾸 비비고 빨갛게 된다거나 이런 것 쪽으로 올 수도 있고요. 심해지면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초기에 눈에 안경을 쓰게 되면 이것 때문에 또 얼굴에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